네, 월요일 생방송 대박 90분 플러스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지밸리 인베스트먼트의 염승환 이사님 그리고 인사이드 인베스트먼트의 민경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참 처음 뵙나요? 지관 씨 처음 뵙나요? 염승환 이사님? 지난주 회식에서 뵀었죠? 네, 이사님도 그때 뵀었고. 참, 저희들 4명이 또 오늘 호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이슈를 다뤄보기 전에 시청자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2786-1022, 1023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많이 주시고요. 또는 MTN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립니다. 또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상담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대담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실장님 오늘 코스피가 8거래일 만에 2,000선에 앉았습니다.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2,000선에 도달한 게 8거래일만 참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거래일로는 8거래일인데 사실 주말 포함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만에 2,000포인트 다시 올라섰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한국은행 금통위 이후에 또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8거래일 만에 올라섰는데요. 사실 지수가 2,000포인트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악재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증시 2,000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민 대표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무 대표님. 네. 예, 그 2,000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데 2,000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는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2,000 넘는다고 수익 나나요? 그건 아니죠. 그냥 심리적인 안정 때문에 2,000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지금 찍었던 라인이 얼마냐면 1880 정도 찍었네요. 이제 제가 1890 정도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시장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1월 이후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주식을 하십시오 했는데 3월 초에 최저 바닥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하락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는 원폭이나 리비아 사태가 큰 악재, 일본 쪽으로 제일 많이 얘기를 했죠. 원자력이나 지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지수는 틀어버릴 것이다. 근데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급락이 나오면서 꼬리를 달아줬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2,000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2,000이 지지선이 된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2,400까지 또 쉽게 가겠죠. 근데 차트를 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외적인 문제는 악재도 사실상 악재가 아니고 호재도 호재가 아닐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생 시장으로 멍들어져 있는 시장이 지금은 현물 시장에서 안정화를 찾아야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수를 어떻게 의미를 하냐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천안함이고 유럽발 악재고 시장은 저점 대비 몇 프로 상승했다? 3%에서 5% 올라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3%에서 5% 지점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목표치는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2018 정도 나오겠네요. 제 계산법으로. 근데 이 꼬리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이 몸통으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악재로 순간적인 악재는 매수 타임이죠. 제가 처음으로 시황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MTN 회원님들한테 처음으로 매수 문자를 날려드린 게 1,000명이 넘게 받았죠. 지금은 투매하지 말고 사고 싶은 주식 사라. 무서우면 삼성전자를 사십시오. 그날이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1900이 깨진다면 1890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추세선을 긋게 되는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쌍바닥을 말했는데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그 다음날 투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턴을 하거든요. 사케다 법칙 쪽에 3병이라고 있죠. 적산병이 나왔으니까 2,000이 돌파하고 이제 계속 갈 것 같은 환상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이 박스권 상단 저항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 다음에 지지가 있어야겠죠. 근데 제가 얘기했던 저점 라인에서 고점 라인은 3%에서 5%밖에 안 된다. 종합시장에서.
그래서 맥시멈 올라봐야 2018 정도인데 2020까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매도를 쳐라.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현물을 매수했으니까 추세 반전 아니냐. 제가 얘기했던 건 옵션 만기일 이후에 시장의 안정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도 시장이 안정화되고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와야지 종목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 역배열 종목이나 급락 종목에서 20% 이상 20% 이상 오른 종목 있습니다. 매도하시고 정배열 구간에서 악재를 수렴하지 않고 정배열로 날아갔던 종목이 30% 정도 수렴을 했으면 또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요번에 제가 시장을 예측하게 되면 적산병 후에 일반적으로 음봉이 나옵니다. 내일 양봉의 모습이면 무조건 매도. 내일 음봉이라 그러면 하루 이틀 기다려보면 되겠죠? 그럼 내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정도면 지수가 2020에 그 상방을 뚫으려 한다. 그럼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됩니다. 지금 현물에 있어서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 파생 시장에서 재미를 봐서 매물 공백을 통해 현물을 매수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일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악재가 아니라 둔감해졌죠. 뭐 몇 기가 폭발을 하든 뭐 핵 누출에 상관없이 지수가 올라가니까 사실상 이렇고 있지만 문제가 방사능, 바람이 이쪽으로만 본다 그래도 또 그게 굉장한 악재입니다. 시장을 눌러버릴 수 있는 힘인데 수급의 힘으로 좀 올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추세 연속성상에 있는 게 아니고 차트에서 보여줬듯이 그리고 우리가 천안함 때도 그렇고 유럽 악재도 그렇고 그 1년간 지금 현재 대비 1년간이죠. 조정폭이 왔을 때 저점 대비 3%에서 맥시멈 올라봐야 6%였다. 그래서 2020 정도면 외국인도 더 이상의 공격적인 매수보다 꺾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지수 올라오면 저가에 잡았던 걸 매도를 하시고 눈일목을 줄 때 매수를 하자. 그리고 포인트는 1960 정도, 1960 정도죠. 그 부분이 지지가 돼야지 N자로 틀어버리는 그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 1960 정도에서 시장이 어떻게 변동을 하나,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했던 1930포인트, 그래서 1925포인트 바닥을 찍었고, 1890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880 근방에 찍었었죠. 그게 10포인트 정도에 대해서 갭이 생기는데, 그 1960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갭은 있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계속해서 염승환 이사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죠. 일단 이평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기분은 참 좋은데요. 악재들이 좀 잠잠해지면서 반짝 상승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뭐 일본 뭐 참사가 발생해서 이제 뭐 일본 국민들한테 좀 국민들이 이제 많은 좀 피해를 봤지만, 일단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악재들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악재가 이제 한마디로 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좀 온 경우인데, 중동의 뭐 리비아 사태가 좀 터지면서 유가가 좀 급등을 했었고, 거기다가 스페인의 신용 등급이 좀 갑자기 또 강등이 되면서 유로발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그런 이제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일본 원전 문제까지 좀 불거져가지고 지수가 이제 1900까지 이탈하는데, 이 모든 악재들이 이제 한 번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이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악성 매물들이 한 번에 좀 소화가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지금 충분히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반영이 안 됐으면은 시장이 2000선까지 올라올 힘도 없었겠지만, 이런 이제 그 반영된 흐름에서 더 이상 지금 뭐 악재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되돌림 파동이 나오면서 한 2000선까지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 특히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상당히 그동안 이제 불안 심리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악재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되고, 또 가장 이제 어떤 그 불확실성적으로 이제 짓눌렀던 그 원전 공포가 주말에 이제 뭐 후쿠시마 원전 뭐 1, 2호기에 이 전력이 안정적으로 좀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자 역시 국내 증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를 좀 재개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좀 많이 호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 시장이 뭐 2000포인트 돌파는 좀 어렵지 않게 성공을 한 것 같고요. 역시 그 일본의 그 원전 부분 때문에 지금 일본이 지금 전력난이 좀 상당히 심각한데, 이 부분을 지금 사실 어느 정도 다른 매체로 좀 메꿔야 됩니다. 뭐 이번에 LNG라든가 뭐 또 석탄이라든가 또 원유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일본 쪽에서 수입이 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이제 관련된 회사들, 바로 이제 화학이라든가 철강 또 상사 관련주들
또 이번에 사실 조선주들이 뭐 업황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이 LNG 발주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 때문에 조선주들까지 좀 이렇게 랠리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역시 화학, 철강 상사의 조선주들이 사실 이번에 그 IT하고 자동차는 상당히 좀 부진한 면이 있었거든요. 지수가 지금 2,000선을 회복했는데도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는 상당히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편인데 이런 이제 그 대표 업종들의 좀 주가 공백을 상당히 좀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좀 잘 형성이 되면서 시장이 결국은 그 2,000선에 좀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졌고요. 이제는 뭐 좀 지켜질까, 뭐 다시 한번 좀 이탈될까 이런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2,000포인트를 넘어서면은 바로 다음날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분들을 좀 지치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뭐 2,000선을 꼭 지킨다고 뭐 볼 수는 없겠지만 2,000포인트에서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불확실성적인 어떤 측면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게 급등할 이유는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외국인의 매수도 좀 재개가 되고 있고 또 1분기 실적이 이제 뭐 다음 달에 발표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IT 업종이 비록 좀 실적 전망치가 약간 하향이 됐지만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된 측면이 있고요. 화학이라든가 철강 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1분기도 역시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장 기업들의 이익은 1분기도 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 달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장이 좀 상당히 강력한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때를 앞두고 좀 당분간은 좀 박스권 제한된 좀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신에 좀 급락이나 급등보다는 좀 상당히 좀 안정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 좀 압박 요인이 크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의 급매물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 또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대도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프로그램 매물도 많이 좀 완화가 된 상태고 또 최근에 베이시스도 굉장히 좀 호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증시 이제 뭐 개인 분들께서 이렇게 투자하시기에는 좀 상당히 좋은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래서 뭐 결국 지수보다는 역시 종목 장세가 좀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는 좀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리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이제 어닝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일단 수급적인 이야기 해보기 전에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미사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일본에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화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좀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이제 동절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냉난방이 필요가 없는 시기고요. 또 그리고 일본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지금 산업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에너지 자체가 그렇게 많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계절성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그런 말씀도 뭐 타당하지만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을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그 어떤 기대 심리가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유가도 다시 뭐 물론 이제 리비아 사태가 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유가뿐만 아니라 지금 곡물 가격까지 다시 한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뭐 금 가격이라든가 또 비철 금속 가격이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발 그 원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그 시장에서는 뭐 당장에 뭐 물론 이제 산업 가동을 좀 하기는 어려운 국면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원자력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 그 4분의 1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체 전력 공급량에. 근데 그 부분이 결국 타격을 받는다면 어쨌든 메꿔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원전으로 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당장은 좀 걸리더라도 결국 LNG라든가 석탄, 석유 같은 이런 화석 연료에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 심리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뭐 투기적인 매수에도 좀 들어온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역시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단기적인 흐름에 또 순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학이라든가 조선 뭐 상사 업종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계속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학 업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정제 마진 확대에 의해서 정유 관련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멘텀이 많을 것이라는 어떤 의견들이 오고 있는데요.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소비가 위축되고 그럴 경우에 결국엔 정제 마진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그 얘기는 맞습니다. 예전에 2008년도에 유가가 150달러까지 갔었는데 한 110달러까지 갔을 땐 정유업종들이 상당한 랠리를 보였는데 그 이상에서는 오히려 정제 마진이 상승을 못하고 그 정제 마진이 꺾이면서 오히려 적자가 나는 그런 구조로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당연히 너무 올라가는 임계치가 지금 보통 한 120달러에서 130달러 정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게 된다면 뭐 정유 업종이
물론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너무 고유가가 지속이 된다라면은 어느 업종이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의 주가 그 유가가 뭐 제가 봤을 때 뭐 120, 130달러 간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많이 빠져야 90달러, 오르면 110달러 정도에서 굉장히 고유가 레벨에서 좀 지속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유 업종의 주가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더 간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2008년 사례를 봤을 때 유가가 120불까지는 경제가 좀 동조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이상 유가가 올라갔을 때 조금 경제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한 20조 이상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였는데 2011년 들어와서 4조 이상 순매도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수급 공백이 지속적으로 지수 하방을 이끌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대외적인 악재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금매물이 좀 많이 좀 소화가 된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한 4거래일 정도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급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좋은지 연미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월 중순부터 좀 대규모 매도를 좀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국내 증시를 좀 탈출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항상 이제 작년 5월 달에 남유럽 사태가 좀 터졌을 때도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한 뭐 4조 원 이상의 어떤 대규모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좀 떠나면서 주가가 지수가 한 2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좀 급락하는 그런 좀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결국 외국인들은 불안하면 일단 던지고 봅니다. 현금화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이제 흐름들이 안정화될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된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결국 이제 뭐 리비아 사태로 인한 뭐 유가 급등 문제들 또 남유럽 사태가 다시 한번 또 불겨졌고 또 거기다가 일본 지진이라는 또 불확실한 상황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어차피 투자자입니다. 하나의 투자자지 뭐 그들이 훨씬 더 월등하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들도 역시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는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일단은 현금을 마련해 놓고 좀 관망하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분위기가 이제 갑자기 이제 바뀌게 됐죠. 아무래도 유럽발 사태가 뭐 그렇게 크게 진전이 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또 지금 일본의 이런 악재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점점 일본도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더는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대량 매수보다는 좀 뭐 대량 매수나 대량 매도는 조금씩은 좀 순매수를 하면서 꾸준하게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 대표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죠. 일단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사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는데요. 수급 이제 좀 안정이 됐다라고 봐도 좋을까요? 수급이 안정된 게 아니라 시장이 안정이 된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면 시장이 투매를 원하고 있다. 투매가 나오면 바닥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투매가 일시적으로 나오고 외국인이 방향을 전환을 하면서 시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시장에 있어서 지금 따지고 보면 얼마 전에 1조 원 이상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 며칠 매수를 했다고 외국인이 이제 돌아와서 기조가 바뀌었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각 가지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외국계의 매도에 대해서 염려들이 많은데 우리 시장에서는 유럽계 자본이 단기 자금이 나간 거고 미국계 자금은 시장이 하락하면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끝난 시장은 아니다. 외국인은 꼭 사야 될 이유가 있고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하방으로 계속 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갖고 얘기를 하지만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펀드 매니저들이나 전문가들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실적이죠. 우리 시장은 사실상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는데 여지까지 그 평가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장기간 매수를 해갖고 고점을 찍고 당연히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겁니다. 근데 매도를 하다 보니 악재까지 터져서 바닥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요번 악재는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왔다. 전문가고 펀드 매니저고 요번에 하늘이 도운 겁니다. 그래서 화학주, 정유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것 때문에 반사이익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랐고 그걸로 인해서 지지라인을 만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시장을 강제적으로 조정한 게 아니라 자율적인 조정으로 바닥을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수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천선 재탈환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체크해봤습니다.